오늘 아코디언을 할 건데, 컴포넌트 아코디언 폴더에다가 인덱스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넣고, 이 안에서 일단 아코디언은 하나면 안에서 다 웬만한 거 다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 안에서 작업을 다 할게요. 서브 페이지 더 나누지 않고 하위에서만 할게요. 인덱스 모듈 사스 파일을 좀 볼게요. 미리 만들어 둔 건데요. 어, 설명을 드리자면 아코디언즈라고 하는 거는 그, 그 스타일 모듈에 이 모듈이 이 클래스 하위에 있을 때만 적용되게끔 하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엘리먼트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려고 이 클래스를 미리 최상단에 박아놓고 그 안에서는 다 아코디언이라고 인식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는 아코디언 자체를 감싸는 래퍼? 전체 감싸고 있는 게 컨테이너?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템 하위에 있는 어, 타이틀 영역. 다음에 여기가 상세 내용 영역. 아이템 하위에 아이템이 그 하나의 아코디언 하나를 전체를 통칭하고 아이템 하위에 탭과 디스크립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명칭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알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클래스명은 이렇게 지어놓고요. 이 상태로 작업을 해볼게요. 아코디언 만드는 거. 아코디언이 두 가지가 있죠. 그 하나만 열리는 방식이 있고 각각 따로따로 열고 닫고가 되는 게 있죠. 하나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도 열려 있으면 둘 다 열려 있는 상태. 그런 형태의 아코디언이 있고 하나를 열면 다른 거는 자동으로 닫히는 아코디언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거를 다뤄볼까 생각하다가 그 개별적으로 열리고 닫히고가 되는 아코디언은 사실 뭐 도전적인 과제가 잘 없어요. 상태를 각각의 아이템별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상태가 다른 거에 영향을 주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열리는 걸로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앞으로 공통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쓸 거라서 cx.ts라는 파일을 미리 만들고 볼게요. 여기는 클래스 네임즈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 제가 미리 설치를 해놓은 건데요. 얘가 이제 사스 모듈을 쓸 때, CSS 모듈 쓸 때 CS 모듈을 쓰기 위해서는 이 바인드라는 애가 필요하고, 바인드는 이제 네임을 이 사스에 있는 이 이름들에다가 뒤에 해시 값을 붙여줘서 다른 거랑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인덱스 모듈 사스를 불러와서 이렇게 스타일 바인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CX를 계속 임포트를 해서 쓰면은 이제 클래스 네임을 바인딩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다른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어쨌든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을 임포트 해와서 스타일드 점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듯이 여기는 CX 괄호하고 앞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CX라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이 하위에는 아코디언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요 아코디언 모듈 이 인덱스.모듈 모듈 사스에 있는 요 클래스가 바인딩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화면 같은 거 보면 이건 미리 넣어놔야겠죠. 라우트에다가 아코디언에다가 이걸 불러와 놓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메뉴 생겼죠?
누르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메인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코디언 언더바 아코디언즈 하고 뒤에 해시값이 붙어 있어요. 이게 그 아코디언이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거고 컴포넌트 하위에 있는 아코디언이라는 폴더에 있고 제가 네이밍한 아코디언즈 대문자 A로 시작하는 그 클래스 네임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 뒤에 해시값이 붙어서 다른 거랑 겹치지 않게끔 해결을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냥 이 사용법이니까요.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앞으로 CX가 붙으면 이 클래스 모듈에 있는 거를 불러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 안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나눠서 이제 방법 여러 가지를 해본다고 했으니까 1 r.tsx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리액트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를 요 안에서 불러오면 얘가 나오겠죠. 아코디언 1이라고. 그러면 요 위에다가 h2를 넣어서 헤더가 나왔고 요 안에 아코디언 1이라고 만든 아까 컴포넌트를 불러왔고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만든 것들은 다 밑으로 쭉쭉 나열되게끔 해놓을게요. 아코디언 1에 대해서 작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놓고 H3 이게 일단 아코디언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으로 나열된 데이터가 배열 형태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배열 형태로 있는 데이터를 먼저 좀 간단하게 만들고 갑시다. 제이슨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그냥 이런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가면 그냥 임의의 랜덤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방식도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본 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리피트 해라. 5번에서 7번 사이에 임의의 숫자로 아래를 반복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위에 들어간 게 5개에서 7개 사이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랜덤하게. 네, 이 내용 중에서 제가 필요한 것만 좀 취하겠습니다. 아이디를 그냥 언더바 아이디로 되어 있는데 저는 언더바 친구 아이디로 놓고요. 타이틀이랑 디스크립션만 만들게요. 다 필요 없고 밑에는. 근데 내용 보시면 랜덤하게 해라. 블루, 브라운, 그린 중에서 3개를 골라라 라는 말이고 위에 인티저 20에서 40 되어 있으니까 20부터 40 사이에 그 정수를 만들어라 라는 표현이고요. 뭐 이거는 그냥 사용법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로렘이 있는 게 로렘이 그 로렘 입섬 뭐 그런 플레이스홀더로 텍스트 채워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로렘 하고 타이틀은 인티저로 밑에도 숫자가 넣게 돼 있고 파라그래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워즈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티저 문장으로 할까? 1, 2로 하고 센텐스로 만들어 볼게요. 이게 아니지. 네, 이렇게 하면은 타이틀이 문장으로 한두 문장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이걸로 해서 같이 2개에서 한 4개 해볼까요? 파라그래프로. 파라그래프 스까지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는 지워볼게요. 이러고서 제네레이터를 눌러보면
짠 나왔죠? 네, 이렇게 목 데이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5개에서 7개라고 했는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네레이트 다시 하면 좀 줄었네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데이터를 이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앞으로 쓰도록 할게요. 아코디언 전체에서. 그럼 이제 데이터가 생겼으니까 불러와서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뒷점 타이틀, 뒷점 디스크립션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럼 화면에 바로 그려지는 거를 확인을 하고 갑시다. 그려졌죠? 이게 지금 컴포넌트에서 아코디언 1에 키가 없으니까 지금 에러가 나고 있지만 어쨌든 요 텍스트가 데이터에 있는 애가 불러와줘서 이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하는 거를 알 수 있죠. 요거를 가지고 아코디언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코디언이 될 테니까 감싸고 있는 애가 아까 컨테이너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밑에 하위에 있는 애들은 li가 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li로 만들고 아이템이 될 테고요. 아까 타이틀은 탭이라고 지었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디스크립션이라고 지었었어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키까지 넣은 거죠. 키는 .id. 그러면 아코디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됐죠. 이제 클릭하면 열리고 닫히고 기본적으로 열려 있고 닫혀 있고 뭐 이런 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됐는데 이거 약간 일단 먼저 분리를 좀 해놓고 갈게요. 아코디언 아이템이라고 해서 ID, 타이틀, 디스크립션 있는데 아이디는 스트링, 타이틀은 스트링, 디스크립션도 스트링. 또 얘네들을 옮겨갈게요. 이렇게 옮겨놓고 봅시다. 여기는 아코디언 아이템. 그래도 똑같겠죠? 여기가 D가 없어지면 되고 된 건가? 네, 똑같이 됐죠? 그 아이템만 분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분리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를 볼 건데 이런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단 상태를 만들어야 될 텐데 보여줘야 할 아이템 항목 하나에만 디스크립션을 렌더링을 여기서 이제 뭐 커런트라고 지을까요? 커런트일 때만 렌더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숨김 처리를 해도 되겠죠. 가장 리액트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스타일 건들지 않고 한다고 하면 이 방식을 먼저 해볼게요. 커런트라는 거를 불리언으로 주면 되는 거죠. 트루, 펄스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펄스를 준다고 하면 전부 다 닫혀있게. 그러면 커런트가 불리언이 되고 이 상태에서는 다 닫혀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 아이템에다가 하나만 true로 준다고 하면 얘만 열려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그런 상태를 만들려면 아이템에서 만들면 안 되겠고 하위에서 이 상위에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럼 상태의 관리, 상태를 만들어야겠죠.
커런트 아이디로 해볼까요? 처음에는 0번째가 열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의 0의 이점 id로 넣읍시다. 그러면 커런트 id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 id 값을 세팅을 해주면 될 테고, 나중에 클릭할 때 여기는 이거랑 비교를 하면 되죠. id랑.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처음에가 열려있는 상태로 시작하겠죠. 첫 번째 게. 그 상태로 놓고 이제 아이템을 클릭할 때 걔가 열리고, 아니면 열려있으면 걔를 닫아라. 전체가 닫히게끔 해라. 그런 토글 기능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토글 아이템이라고 하는 애는 아이디를 받아다가 했죠. 아이디를 받아다가 set current id가 갈 텐데, 여기서는 상태가 이전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id랑 같으면 없는 걸로 가자. 그리고 같지 않을 때만 새로 넘어온 id 값을 세팅하자. 그러면 여기가 스트링이나 널이 올 수 있게끔. 이러면은 만약에 이미 열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클릭하면 전체가 닫히게 되겠죠. 널이 될 테니까, id가 같은 게 없게 될 테니까. 근데 열려있는 게 기존 값과 다른 값을 클릭했다면 걔는 닫히고 새로 클릭한 애가 열리겠죠. 요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토글 아이템이 넘어올 테고, id에서 with 이렇게 넘어올게요. 그러면 요 타이틀 탭 부분을 원클릭을 걸어주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가야겠네요. 아이디를 넘겨줘야 되니까 아이디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리액트가 좀 그렇더라고. 되죠? 클릭할 때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좀 별론데, 스타일이 아마 그 커런트라는 클래스를 여기다가 넣어줬나? 그럴 거예요. 다가 커런트 이렇게 넣어주면 아마 됐죠. 색깔이 들어왔죠? 열리는 표시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타일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작업이 끝났어요. 지금 몇 분 걸렸지? 10분, 15분쯤 걸린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끝이라고 하면 약간 좀 아쉽고, 기능을 조금 개선을 해보죠. 여기 토글 아이템이 있는데, 이 메소드 그대로 아이템들한테 전달하는 게 저는 좀 못마땅해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넣어서 이제 클로저를 만들고 토글이라는 기능만 넣고 그냥 여기서 뒷점 아이디를 바로 전달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 전달받은 애들은 그냥 토글만 호출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함수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이 이렇게만 넣어도 되죠. 네, 여기서 한번 실행한 함수를 넘기는 걸로 하면 얘가 똑같이 되고 있죠. 클로저를 여기서 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만드는 목적으로는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느냐, 이 방법론적인 것만 좀 보려고 하는 거라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끝났고 계속 가볼게요.